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지난 25일 도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요.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새로운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소비세를 인상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참고로 이 IMF 국제통화기금은 1944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당시의 기축통화였었던 파운드화가 제 역할을 못하자 혼란에 빠진 국제금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간단히 말하면 원래 화폐라는 게 등장한 초기엔 통화 안정성을 위해서 금 본위 화폐라고 해서요. 국가가 가진 금의 양만큼만 화폐를 찍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나라에서만 쓰거나 이웃의 몇몇 나라에서만 쓸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국제적으로 유통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도 힘들고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금이라는 건 한정도 있는데 그만큼만 돈을 찍어낸다면 결국엔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화협력이나 환율 안정, 그리고 유동성 확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출자해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또 금융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구인 IMF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 당시에 IMF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었죠. 일명 IMF 위기. 이렇게 IMF는 외환 보유액이 적어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는 그 대신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나라의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어떤 기업은 팔아라, 어떤 기업은 합해라 라면서 이리저리 간섭을 했었죠. 그때 우리는 국민들이 나서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 끝에 2001년 8월에 IMF 기금을 빠르게 다 상환하면서 조기 졸업도 했어요. 이렇게 IMF에서는 각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금융 전문가의 입장이라며 이래저래 논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선 다른 선진국보다는 경제가 탄탄하지만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경제 위기를 대비해 확대 재정을 펼쳐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난다며 난리를 치면서 추경도 팍팍 깎아대고 서민 예산은 아예 뭉개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IMF에서요, 일본의 소비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말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2013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지금 국가부채가 너무 많으니 그걸 해결할 방법은 오직 세수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바로 소비세 인상이란 것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요, 아베 정권에서는 얼마 전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을 했어요. 아니, 지난 10월 1일에 소비세를 인상했으니까 아직 2달도 채 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IMF 총재가 그걸로는 어림도 없으니 2030년까지는 15%, 그리고 2050년이 되면 20%까지 소비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했으니 일본 국민들한테 폭탄을 투척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IMF에서 소비세를 올리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누구나 내야 하고 언제나 내야 하는 세금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베 정부도 미루다 결국 이번에 인상을 한 거죠. 그리고 앞에서 IMF가 소비세 인상을 권고한 이유가 일본의 높은 부채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의 부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일단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GDP 대비 236%인 12조 2010억 달러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국가 부채의 88%가 정부가 발행한 국채고 그 중에 46.2%는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맡긴 돈을 합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해서 정부의 자회사격인 일본 은행에 사줄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찍어냈을까?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바로 환율 조정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려는 목적이 클 테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중에 돈이 돌게 되니까 경기도 좀 활성화되는 것 같으니
빨리 그렇게라도 경기 부양을 시켜서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부채율도 줄이려고 한 건데, 하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환율은 떨어지질 않고요. 수출도 안 늘고 경기도 부양이 안 되니 결국엔 이래저래 국가 부채만 늘어서 국가 신용도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형국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 AA보다 무려 2등급이나 더 낮은 A+ 등급이란 것이죠. 그런데 IMF가 보기엔 일본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국민들이 돈을 점점 더 안 쓰고 있으니 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사회보장 비용은 더 필요하게 되고요. 또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런데 국채는 이미 찰대로 차서 더 늘리면 국가 신용도를 더 떨어뜨려서 경제를 더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니까 할 수 없이 세수를 늘리려면 소비세를 2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IMF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베가 이전에도요, 이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해결한 적이 있는데 2007년에 5천만 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데이터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없어졌으니까 연금을 줄 필요도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 아베 내각이 모두 실각을 하긴 했지만 다시 또 정권을 잡고서 이제는 뭐 아주 장기 집권 중이죠. 어쨌든 지금 아베 정권이 우미나 전략과 함께 혐한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제는 침체되고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그게 회복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질 않으니 조선업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처럼 세계 최고를 달리던 분야를 점점 우리나라에 역전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뭐 원자재 납품처가 된 듯이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배터리나 자동차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다퉈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그것도 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네한테 이로운 것만 가르쳐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살기 팍팍해져서 쌓이는 불만을 한국을 증오하게 만들면서 풀려 한다는 것이죠. 1923년 9월에 일본 관동 지방에 진도 7.1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7.1이면 지금도 아주 큰 지진인데 그 옛날엔 더더욱 컸겠죠. 그렇게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산상의 피해도 많았을 테니까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본 정치인들은 사고를 수습해서 민심을 달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조선인들이 지진을 틈타서 일본인들을 다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타고 불을 지르고 다닌다며 소문을 냈잖아? 안 그래도 자연재해를 당해서 울분이 쌓인 일본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사건으로 자그마치 조선인들 6천여 명이 아무 죄 없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도 그때의 관동 대지진 때처럼요, 가라앉고 흩어진 민심을 혐한으로 일으켜보려는 아베 정권의 만행이란 겁니다. 그런데도 유니클로 세일한다고 줄 서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일본 누리꾼들도 그걸 보고서 얼마나 조롱을 하고 있어요. 고작 공짜 내복 좀 얻으려고 했다가 한국에서도 깨지고 일본에서도 깨지고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일본의 부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고 여러 산업들이 점점 그 자리를 잃으며 경제 침체가 되고 연금도 바닥이 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져가는 지금 이 시점에 IMF는 소비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줄 바짝 조여서 허리띠 바짝 조여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강약, 약강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으로요, 다시는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제대로 밟아줘야 다시는 그따위 짓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요, 일본은 세계 선진국 순위 3위의 엄청난 경제 대국이다. 우리는 일본 없으면 망한다. 우리는 일본에 비하면 50년이나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본이란 나라는요, 1초에 빚이 1146만 원씩 늘어납니다. 빚이 1경 5천조예요. 1경 5천조. 그거 갚을 방법은 오직 제7광구 그거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니면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 7천조가량을 혼자서 개발 독점권을 얻거나 북한의 히토류 생산을 독점 계약을 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